안녕하세요. 소만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희를 전기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이렇게 전기기 과외를 계속합니다. 네. 동희야, 음. 어느덧 우리가 변압기의 끝이 슬슬 보여. 오늘 강의하는 것과 그리고 다음 강의까지 하면은 이제 변압기는 끝나. 근데 우리 변압기 그렇게 공부가 기존에 공부했던 직류기나 동기기보다 좀 덜 어려웠잖아. 아이러니하게도 변압기가 우리가 배우는 전기기기 중에 가장 중요해. 그래? 왜냐하면은 결국 이 변압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뭐 차단기나 뭐 이런 보호 장치 같은 것이 달려 있는 게 가격도 비싸기도 하지만은 변압기는 잘못 다루면은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조류의 가장 큰 장점이 변압이 쉽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전기는 조류잖아. 변압이 하나 쉽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활용하는데, 그래서 변압기가 가장 중요해. 결국에는 지금 공부하는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녀석을 배운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래. 자, 오늘 먼저 공부할 거는 우리가 계기용 변압기라는 것과 계기용 변류기야. 그래서 먼저 공부할 거는 계기용 변압기. 자, 그냥 변압기가 아니라 계기용이라 하면은 뭔가 계기를 위해서 쓰는 것 같잖아. 그런데 이 계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계량기라고 하는 전력량계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이를 영어로 PT. 우리 뭐 PT 체조할 때 PT 이게 뭐지? 뭐 퍼스널 트레이닝인가? 여기에서 말하는 PT라는 거는 포텐셜 트랜스포머라 그래. 그래서 뭐 이제 전압 관련 변압기인데 이걸 왜 사용하냐면은 저번에 오빠랑 같이 그 어떤 아파트 지하의 전기실에 들어갔을 때 기억이 날까 모르겠는데 그 지하에 변압기가 있었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뭐 장롱같이 있어서 다 뚜껑을 열어볼 수 있게 막 이렇게 있었잖아. 이걸 가리켜 이제 큐비클이라 그래. 근데 그런 게 여러 개가 막 있었잖아. 그러면데 한전에서 전기를 이렇게 공급할 때 그냥 우리가 쓰는 220V를 주는 게 아니라 380. 아니야. 투투라인이라고 하는 22,900V. 이걸 이렇게 공급하는데 이 큐비클의 여러 단계를 거쳐 변압기를 거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220V 그리고 380V. 여기에서 220V는 상전압, 그리고 380V는 선간전압이야. 그리고 이걸 또 알아두면은 이 22,900V는 선간전압인 거고 상전압은 13,200V야. 자, 이렇게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기 요금을 측정을 할 때 보통 여기에다 바로 계기를 단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이 뒤로 이렇게 전기를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비를 했나 봐가지고 한전에서 전기 요금을 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계기 자체가 22,900V라고 하는 엄청나게 높은 전압. 그리고 여기 이곳에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봤잖아. 아파트 말고도 상가도 있고 막 이것저것 다 있었잖아. 거기서 쓰는 전기를 모두 더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많겠지. 그래서 이렇게 고전압 그리고 대전류 이걸 버티게 계량기를 만들려면 그만큼 크고 튼튼하게 만들어야겠지. 조그맣게 만들면 22,900V 사람이 근처에 가기만 해도 감전이 들 정도로 높은 전압인데 허술하게 그냥 우리 그 가정에서 보는 계량기만한 크기로 딱 만들면은 이 계기가 터진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이 대전류 엄청나게 큰 전류를 버티지 못해서 타버리거나 녹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려면은 계기를 엄청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전기를 사용했는지 그 누적된 적산량 킬로와트 아워 숫자가 막 표기될 거 아니야. 뭐 1, 2, 3, 4.5 뭐 이것만 보면 되는데 무리하게 크게 만들어 봐야 경제적으로도 돈도 아깝고 그 안에 뭐 쓸데없는 부품 같은 것도 커지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일종의 압축 파일 같이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계기형 변압기와 계기용 변류기야. 그 중에 전압을 이렇게 압축시켜주는 녀석이 바로 계기용 변압기, 전류를 압축시켜주는 게 계기용 변류기라.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면은 동의가
셀카를 예쁘게 찍었어. 그런데 오빠가 그 사진을 보고 싶다고 해서 메일로 보내달랬다. 근데 그런 셀카 사진이 되게 용량이 커. 막 하나에 막 5메가가 넘고 막 이래. 근데 이게 한두 장이 아니라 한 20장 정도를 보낸다. 그러면은 벌써 100메가잖아. 100메가를 전부 다 이렇게 메일로 보내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뭐 받는 사람 메일 하면 꽉 차 있으면 받기도 힘들잖아. 그러면은 보통 이것을 우리가 뭐 RGB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압축을 해가지고 되게 조그맣게 용량을 뭐 한 7메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압축을 해주잖아. 그래갖고 오빠한테 딱 보내면 오빠는 이걸 받으면 압축을 풀러갖고 하면 원래 사진 볼 수 있잖아. 그렇게 압축 파일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가지고 계기용 변압기 같은 경우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해준다.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해준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야.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제 변압기 같이 저전압으로 바꿔줘갖고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계량기, 즉 계기를 위해서만 압축을 해준다는 거야. 실제 변압기는 우리가 그전에도 그랬다시피 뭐 100볼트를 200볼트로 바꿔주고 22,900볼트를 220볼트나 380볼트로 바꿔주는 게 변압기라면은 계기용 변압기는 이 계량기를 위해서만 압축을 시켜준다. 즉 저전압으로 떨어뜨려준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같이 알아봐야 되는 게 변압기니까 역시 권수비가 있겠지. 계기용 변압기 권수비 PT. PT 권수비라고 해갖고 똑같이 A라고 하면은 2차 측 권선수분의 1차 측 권선수는 그냥 그 전압. 이렇게 2차 측분의 1차 측 전압이 된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2차 측 전격 전압은 정해져 있어. 몇 볼트냐면은 110볼트라고 하는 되게 낮은 전압. 실제 이것도 낮은 거는 아니야. 110볼트도 감전되면은 사람이 놀라면은 뭐 죽을 수도 있고. 다만 22,900볼트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전압을 이렇게 낮춰주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110볼트라는 거는 상전압 개념이야. 그래가지고 이를 상관전압으로 하면은 190볼트. 왠 줄 알아? 루트 3 오, 정확해. 맞아. 나누기 가 아니라 곱하기. 아니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가는 거는 나누기고 이렇게 가는 거는 곱하기. 맞아. 상전압과 선간전압. 선전압이라 적었네. 어쨌든 선간전압이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13,200볼트를 110볼트로 낮춰주고 그래서 우리가 계기, 즉 계량기에서는 이 전압을 기준으로 전력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표기를 해주는 거야.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2차 측 전격 전압이 110볼트라는 거. 실제로 오빠가 그 동이랑 그때 여기 수변전실에서 봤을 때 이거 자세히 봐. 계량기에 110볼트 그리고 5A 이렇게 써있지. 이거 잘 봐도 막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그 얘기에서 나오는 그 110볼트가 바로 PT의 2차 측 전격 전압이다. 이거는 나라도 시험에 잘 낼 거야. 2차 측 전격 전압은 110볼트. 그리고 PT를 접속하는 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자. 사실 이 PT든 CT든 이 접속법 같은 경우는 기능사에서는 거의 나올 리가 없지만은 그래도 알아둬서 나쁠 건 없다. 삼상 3선식 이거 같은 경우는 V결선으로 V결선이 뭔지 알지? 알지. 델타 결선에서 상 하나를 뺀 모습.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삼상 4선식이야. 이 삼상 4선식은 똑같은 삼상에다가 중성선을 이렇게 같이 넣은 거야. 그래서 중성선 하면 Y결선 해서 이렇게 세대 이렇게 접속을 하면 된다. 이게 바로 계기용 변압기 PT야. PT는 그래서 매우 높은 전압을 110볼트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계량기에 공급해서 전력량을 계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래. 자, 그와 비슷하지만은 조금 다른 녀석이 있어. 바로 계기용 변류기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거는 CT라 그래. CT. CT라는 것은 우리가 전류를 영어로 뭐라 그러지? 전류? 커렌트? 그치. 커렌트. 뒤에 나오는 T는 트랜스포머야. 그러니까 포텐셜 트랜스포머는 변압기로서 전압을 이렇게 조정을 해준다. 그러면은
커렌트 트랜스포머는 변류기로서 변류가 뭐냐? 전류를 변해주는 거야. 이게 뭐냐? 자, 방금 전에 오빠가 말했잖아. 아파트 관리실에 이렇게 높은 전압을 바로 PT를 통해서 110V를 낮춰서 계량기에 공급하니까 계량기가 터지지도 않고 잘 버티잖아. 근데 마찬가지로 부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야. 아파트 세대에 사는 사람들도 쓰고 상가 쓰는 사람도 쓰고 이래저래. 그것을 전부 다 계량기에 물리면 계량기가 못 버티지. 열받아서 녹아버리겠지. 그래서 이것 또한 충분히 낮춰주는 거야. 계량기가 터지지 않게. 자, 그래서 이것 또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뭐냐? 2차 측 전격 전류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 2차 측 전격 전류. 이것은 바로 5A예요. 5A. 그럼 오빠가 저번에 중요하다고 했던 110V 5A가 형성이 되는 건가? 그렇지. 바로 그거야. 이거 진짜 오빠가 그때 선교육 시키려고 그 늦은 시간에 우리 소장님께서 친히 열어주셔서 봤는데 사실 전기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저게 왜 저렇지 하고 배워야지 자기가 됐고 또 오래 이렇게 기억에 남고 남한테 설명할 수 있거든. 바로 그거야. 110V와 5A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이 계기용 변류기가 하는 역할은 대전류, 즉 부하 측에 어마어마하게 큰 대전류를 저전류, 소전류. 소전류. 고의 반대말은 저고 대의 반대말은 소야. 편집해줘. 아니야. 그대로 갈 거야. 그런데 이 계기용 변류기 같은 경우에는 그 변류비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해. 왜냐하면은 다른 그 계기용 변압기 같은 경우는 권수비가 중요했잖아. 그런데 변류기는 변류비를 우리가 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오빠 간단하게 알려줄게. 변류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결국 우리가 몇 암페어를 쓰든가 5암페어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변류비를 먼저 상정하기 위해서라면은 그냥 부하 전류가 아니라 최대 부하 전류. 최대 부하 전류라는 거는 이 부하의 모든 것을 최대한 다 돌렸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풀이지 풀. 그때보다 1.25에서 1.5배 정도 더 큰 여유를 줘야 돼. 이렇게 나온 수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 가지고 변류비를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봐봐. 우리가 CT 2차 측 전류라는 게 결국에는 5A잖아. 이거는 CT 1차 측이라는 건 뭐야? 온전히 자기가 들어오는 그런 전류일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바로 변류비를 이렇게 나눠준다 이런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 최대 부하 전류가 100A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여유를 1.5배를 둔다 그러면은 1.5 하면은 말 그대로 150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CT 2차 측은 5A야. 그러면은 CT 1차 측이라는 것을 우리가 150으로 정했잖아. 150에서 몇을 나눠야지 5가 되지? 30을 나누면 되지. 그러면 변류비가 30이 된다 이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잘 이렇게 봐두고 그리고 또 이 CT 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계산 문제보다 이거 꼭 나올 것 같아. 우리가 CT 있잖아. 계기용 변류기를 점검해야 될 일이 있어. 우리는 기술자잖아. 때로는 고장이 나면 고쳐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CT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여기가 1차 측이고 여기가 2차 측이야. 그럼 여기 A라고 생겨서 동그라미 있는 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바로 전류계야. 전류계. 참고로 자매품 전압계는 V 하고 동그라미가 돼 있어. 자, 그래갖고 여기에서 지금 계기용 변류기에서 오빠가 계량기를 예를 들었잖아. 전력량계. 전력량계가 아니라 전류계를 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 똑같은 거야. 부하가 여기에 걸려 있고 이쪽 선에 있는 게 바로 변압기잖아. 이게 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 즉 여기에서 보다시피 전류가 바로 이렇게 부하로 가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런데 바로 이 변압기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전류계에 이렇게 보여주는 게 바로 계기용 변류기야. 즉 우리가 이걸 변압기라고 순수하게 생각한다면은 이쪽이 1차 측이 되겠지. 그리고 이쪽이 2차 측이 되겠지. 그치?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잘 보면은 이 계기용 변류기를 우리가 점검을 시킬 때 지금 이건 전류계라고 하는 녀석이 달려 있는데
이 전류계를 우리가 똑 떼놓고 점검을 하게 되면은 큰일 나. 왠 줄 알아? 왜? 자, 지금 알다시피 부하 측에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전류계로 이렇게 살짝 흘러가서 이걸 압축을 해주잖아. 근데 지금 사진에서는 코일 양이 비슷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코일이 훨씬 많이 감겨 있어. 왠 줄 알아? 자, 이거는 변압기가 아니라 변류기야. 변압기라면은 이쪽이 많이 감겨 있으면은 1차 측보다 2차 측이 더 전압이 높겠지. 기억해봐. 권수비 개념으로 하면은 1차 측에 100번 감고 2차 측에 200번 감았다 하면은 100V가 들어오면 200V로 올라가잖아. 근데 이건 언제까지나 전압에 대한 거지만 전류는 그 반대야. 많이 감을수록 더 소전류가 돼.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지금 이 전류계라고 하는 것을 없는 상태로, 즉 2차 측 회로를 개방 상태로 이렇게 두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부하 전류로 흘러가는 어마어마한 전기가 내려오겠다.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2차 측 건선이 있잖아. 얘가 못 버티고 타버려. 소손된다 그래. 파손. 그래가지고 2차 측 점검을 할 때는 전류계를 떼놓더라도 반드시 달라. 즉 얘네를 붙여놓고 해야 돼. 그래야지 문제가 없어. 이걸 그냥 열어놓고 전류계 뗐으니까 점검합시다 하고 하면은 대전류가 그대로 2차 측을 때리면서 2차 측을 망가뜨린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시험에 중요하게 나올 수가 있어. 2차 측을 단락이 이제 뭔지 알지? 서로 붙여놓는 걸 말해. 반대말은 개방이야. 단락시킨다. 언제? 점검할 때. 점검이나 수리할 때. 어쨌든 간에 CT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2차 측을 반드시 단락을 시켜야 되고 이는 1차 측에 있는 부하 전류가 모두 여자 전류로 바뀌어야 돼서 고전압이 생기게 돼. 그로 인해서 바로 2차 측이 망가진다 이거야. 자, 여자 전류라는 건 뭔지 알지? 여자 그 자석 만들어내는. 그치. 그러니까 여기 1차 측에 이렇게 흐르는 어마어마한 전류가 모두 자석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봐. 그렇게 되면 2차 측이 못 버티게 되지. 그래가지고 무리하게 이제 자석이 많이 생기다가 결국 2차 측이 나 죽어 하고 죽어버려. 그걸 알아두고 마지막으로 PT, CT에 대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얘네들을 이게 오빠가 지금 이제 좀 예를 들기 쉽게 계량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쓴다 그랬었잖아. 전력량계. 근데 그런 용도가 아니라 다른 어떤 그 계정기에서도 사용이 돼.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 그래.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 하면은 먼저 PT부터 알려줄게. PT 같은 경우에는 과전압 계정기에서 많이 또 사용이 돼. 과전압 계정기라는 거는 자, 우리가 계정기 하면은 동의가 또 처음 들을 수도 있어. 계정기는 앞으로도 좀 나오게 되는데 어떤 계기 같은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뭐 위험 상황이 오면 위험 상황이 왔다 그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차단기 같이 아예 전류를 차단하고 그런 역할은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뭐 삐삐삐 울어주거나 사이렌을 울어주거나 뭐 불이 깜빡거리거나. 그래서 과전압 계정기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전압을 뭐 220V로 받고 싶다는데 갑자기 전기 문제로 막 260V 이렇게 나면 안 되잖아. 그걸 경고를 해주는 거야. 전압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한글로 쓰기보다는 약호를 많이 써. 그래서 과전압 계정기의 약호가 뭐냐 하면은 과, 넘치다는 거잖아. O. 그리고 전압이 뭐야? 볼테이지. V. 그리고 계정기는 영어로 릴레이라 그래. 그래서 R. 이렇게 PT를 여기서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은 전압이 많이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적게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부족 전압 계정기. 예를 들면은 모터를 이렇게 막 돌리고 있어, 전동기를.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전동기를 공부해서도 알겠지만은 전동기의 전압이 떨어지게 되면 토크가 떨어지게 되잖아. 회전이 떨어지지. 그렇게 되는 문제가 생기면은 원활하게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압이 규정된 전격 전압보다 떨어집니다. 와서 점검 좀 해주세요 할 수도 있어. 그런 걸 알려주는 게 바로 부족 전압 계정기야. 그래서 이거는 오버의 반대인 언더. 그래서 U 볼테이지 V R. 그치, 이렇게 불러. PT는 이런 데에서도 활용이 되고 그리고 CT라고 하는 곳, 즉 계기용 변류기도 단순히 계량기뿐만이 아니라 과전류 계정기란 게 또 있어. 그냥 이 말 그대로
전류가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와서 좀 봐주세요. 어디선가 지금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해갖고 바로 O가 뭐냐? 오버. C는 커렌트. R은 릴레이. OCR. 마찬가지로 부족 전류. 부족 전류 계정기는 뭐일 것 같아? 부족의 U 잠깐만. U U. C R. 그래. 바로 이런 거야. 자, 이게 바로 PT와 CT인데 보통 이렇게 따로 이렇게 예전에는 많이 설비를 했어. 그러니까 계량기 하나를 위해 PT도 달고 한쪽에 CT를 달고 했는데 PT와 CT를 하나의 모자 해서 나온 게 있는데 자, MOF라고 하는 게 있어. MOF를 보통 계기용 변압기도 아니고 변류기도 아닌 변성기라고 해.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하면 PCT라 그래. 저번에 동이랑 같이 전기실을 봤을 때 PT도 CT도 따로 없었어. 근데 계량기는 달려 있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MOF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정확하게는 이 MOF가 고유 명사라서 상표명이야. 원래는 PCT라고 하는데 이 PCT가 좀 사람들 어감에 그렇게 딱 와닿지 않았나 봐. 그런데 이걸 개발한 회사가 MOF라고 이름을 붙여서 보통 MOF라고 많이 하고 우리말로 계기용 변성기를 하는데 PT와 CT를 합해 놓은 거야 그냥. 이렇게 합했으면 이거고 그때 오빠랑 봤던 그 장롱같이 생긴 게 큐비클이라 그랬잖아. 이렇게 큐비클 네모 안에 딱 있으면은 이 안에 PT와 CT를 모두 섞어 놔갖고 여기 빼꼼히 그냥 계량기만 딱 보이게 하는 거야. 그 안에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PT 기능과 CT 기능이 있기 때문이고 당연하지만 계기용 변속기의 전격은 어떻게 되냐면은 110V에 5A 우리 PT와 CT에서 배운 거 있잖아. 그대로 이렇게 활용한다는 거. 그래서 계기용 변성기는 고전압과 대전류를 저전압과 소전류로 변성을 해서 한전용 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것. 그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어. 그래서 요즘에는 이 MOF, 즉 PCT를 많이 활용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 이번에 공부할 거는 바로 변압기의 종류야. 자, 이거는 좀 다른 거니까 확실하게 오빠가 선을 그어줄게. 변압기는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전에 특수 변압기를 배우다 보니까 종류가 다양하지만은 실제로는 크게 4종류, 적게는 이렇게 3종류로 나눌 수 있어. 유입 변압기, 몰드 변압기, 건식 변압기. 그 외에 이제 뭐 아몰포스 변압기라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좀 많이 대중화가 안 돼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렇게 생긴 유입 변압기와 몰드 변압기, 건식 변압기인데 이래의 특징 같은 걸 우리가 간단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 자, 먼저 유입 변압기라고 하는 것에서 유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빠가 한자를 잘 기억은 못 하는데 기름 유자를 이렇게 쓸 거야. 이 입이라는 것은 들입, 들어갈 입. 그래서 기름이 들어가 있는 변압기야. 그래서 우리가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변압기로 주상 변압기라 그랬잖아. 깡통같이 생겼잖아. 이것도 유입 변압기야. 그러니까 그 깡통을 열어보면은 기름이 가득 차 있어. 음료수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맥주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노리끼리한 기름들이 가득 차 있어. 왜 이 기름을 넣었을까? 전기랑 기름이랑 닿으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 터질 것 같은데. 그치? 아니야, 절연이 돼. 오히려 기름보다 물이 무서워. 전기와 물이 다르면은 전기가 물을 타고 흘러버려. 그래서 우리가 젖은 몸으로 전기 만지지 말라는 게 비 올 때 하면 안 되고. 그렇지. 그리고 샤워하면서 뭐 핸드폰 충전하지 말라. 괜히 그런 게 아니야. 물과 전기는 상극인데 기름과 전기는 절연 관계를 이루게 돼. 그래서 전기가 아무리 많이 흐르더라도 기름에 딱 퐁당 담그게 되면 더 이상 흐르지 않아. 오, 되게. 의외지. 근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 기름에 불 붙이면 확 불탄다. 근데 전기를 불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닿으면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아니야. 전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유입 변압기는 그 기름이 가진 특성, 절연 특성을 이용해서 만든 변압기니까 결국 이걸 딱 뜯어서 보면은 자, 이게 바로 오빠가 전에 설치한 유입 변압기의 내부를 한번 딱 열어본 거야. 자,
대충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부싱하고 연결된 삼상이야. 이렇게 전류가 쓱쓱 들어오겠지.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철심이 보이고 여기에 코일들이 막 감겨 있는 게 보여. 그치? 그리고 이쪽이 이제 나가는 쪽 전류 삼상. 근데 여기 이렇게 지금 노리끼리한 물이 뭐냐? 그게 기름이야, 기름. 이 기름을 가리켜 절연유라 그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기름, 절연유. 이해하겠지? 맞아. 그 치과 엑스레이 음. 그 찍는 카메라도 음. 안에 절연유가 있어. 절연유가 있어. 그게 전기가 안 통해서 그렇게 해놓는 거구나. 나는 모르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아, 그렇게 또 응용력이 뛰어나고 활용력이 뛰어나니 참 그만. 누구 마누라야. 넘어가자. 쑥스러워서. 자, 일단은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를 가자. 그럼 우리가 유입 변압기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게. 유입 변압기는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기름의 당분 변압기야. 근데 이제 이 변압기 자체에 철심을 감았잖아. 코일로 막. 그래갖고 절연유를 이용해서 이렇게 감았는데 이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 자체는 105도야. 105도. 물 끓는 온도보다 살짝 더 높아. 105도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고 이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변압기가 실질적으로 열을 많이 받아. 더워.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실에서도 변압기 있는 데는 일부러 환풍기도 돌려놓고 선풍기를 식히기도 해. 그리고 여름철에 막 전기 많이 쓰는 지역 보면 가끔씩 전봇대에 있는 변압기가 뻥 터져갖고 근처에 있던 차가 뭐 같이 뭐 유리창이 깨졌다 뭐 그런 게 변압기가 열을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절연유는 단순히 기름이 안 통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약간의 냉각 효과도 갖고 있어. 그런 걸 가르쳐 우리가 이제 유입 잔행식이라 그래. 이건 이제 뒤에 가면 냉각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입, 기름을 넣었어. 잔행은 뭐냐? 자기 스스로 냉각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약자가 있는데 OA라 그러거든. 어쨌든 그런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유입 변압기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 가장 큰 이유는 몰라. 절연? 아니야. 뭐야? 싸서. 아 진짜? 진짜야 진짜. 못 믿겠지. 근데 항상 그 생각해야 돼. 당연히 더 좋고 비싼 걸 갖다서 하면 좋은데 모든 소비자는 항상 그래. 싸고 안전한 거 해달라고. 그러기에는 유입 변압기가 최고야. 그렇구나. 그래서 유입 변압기는 가격이 가장 저렴해. 이 3종 세트 중에. 가격이 저렴한 대신 또 좋은 점이 있어. 뭔지 알아? 구조가 되게 간단해. 아까 봤지만은 이거 열어놓은 뚜껑 보면 알겠지만 부싱 보이고 안에 우리가 공부했던 철심에 이렇게 코일 감겨 있는 거 보이고 그리고 또 2차 측 부싱 보이고 그리고 그냥 기름에 퐁당 담궈 넣었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장이 나도 고치기가 쉬워. 그래서 보수 점검에도 유리. 근데 난 솔직히 이거 안 좋아. 왠지 알아? 네. 예전에 변압기, 이거 유입 변압기 설치하면서 이때 뚜껑을 열어봤거든. 뚜껑 여는 순간 그 뚜껑에 이제 실린, 그러니까 기름 같은 거 안색에 딱 막 기름이 묻어 있잖아. 그 장갑을 꼈는데 장갑에 막 기름때가 묻더라고. 그래서 쉽긴 쉽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지저분해지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어쨌든 그래서 다른 변압기에 비해서 보수 점검이 쉽다는 건 구조가 단순하다는 거고, 그리고 또 기름의 특징이 뭐냐? 물과 기름은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그러면은 알다시피 우리가 아주 더운 날 시원한 물을 이렇게 놓고 있으면은 그 물 주변으로 결로같이 이렇게 물방울이 똥똥똥똥 맺히지. 그걸 우리 맥주 광고에서도 많이 보잖아. 시원한 느낌을 주려고. 역으로 말하면 변압기 자체는 열이 되게 많이 나. 근데 외부 온도랑 변압기 내부 온도랑 열 차이가 많이 나면 변압기 내부에도 물이 생길 수 있겠지. 그렇다면은 내가 아까 말했지. 전기는 물과 상극이랬잖아. 근데 그 물을 타고 전류가 흐르면 큰일 나겠지. 그런데 절연유는 기름이야. 기름하고 물도 상극이잖아. 그러면 절연유가 물도 막아줘. 그러니까 내부에 이렇게 습기가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이거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야. 바로 뭐냐? 내습성이 좋아. 그리고 기름 자체가 워낙 절연이 잘 돼 있어서 절연 강도도 괜찮은 편이야.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가격이 싸다는 거. 그리고 이 용량 같은 것도 크게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예전에도 많이 사용하고 또 한전에서 이렇게 변압하는 것도 이런 유입 변압기를 많이 쏴.
쓰긴 해. 근데 단점도 있어. 뭐냐면은 소음이 좀 많이 나더라고. 그냥 변전실 같은데 오 하는 소리 60Hz의 소리거든. 거의 유입 변압기 안에 있는 철심이 막 떨려갖고 나는 소리거든. 어쨌든 변압기 자체 중에 유입 변압기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유입 변압기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절연유에 대한 구비 조건. 아까 보여준 그 기름 있잖아. 그건 오빠가 바로 뒤에 가서 설명해 줄게. 자, 유입 변압기가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게 바로 몰드 변압기야. 몰드 변압기. 몰드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 동의는? 몰딩. 몰딩은 어디서 들어봤어? 저런 저거 뭐지? 저 베란다 창문 끝에 몰딩 처리한 그런 거 아니야? 오, 맞아. 거기서 그래? 따온 게 맞아. 보통 우리 이제 전기 작업하시는 분들이 전선 같은 거 이렇게 벽이나 아니면 바닥에 이렇게 지나갈 때 찍히거나 밟히지 말라고 이렇게 붙이는 걸 쫄대라 그래. 일본 말로 기질이라 그러고. 그게 원래 영어로는 몰드라 그래. 몰드.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전선을 가리는 작업을 몰딩 작업이라 그래. 지금 말했듯이 베란다 같은 데다 하는 것도 몰딩인데, 그럼 몰드 변압기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감싸고 있다. 근데 변압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에 그 코일 감은 권선이잖아. 그래서 이 변압기 권선을 에폭시 수지라고 하는 그 성분을 이용해서 고진공으로 침투를 시켰다는 거는 말 그대로 박아 넣은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기계적인 강도가 큰 에폭시 수지로 몰딩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그 권선 코일에다가 에폭시 수지로 아주 튼튼하게 감싸줬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 유입 변압기 같이 기름을 이렇게 담궈 놓은 것도 아니고 에폭시 수지로 감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 그래가지고 이 에폭시 수지 특성상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일단 불에 잘 안 붙어. 그래서 장점이 뭐냐면은 난연성을 갖고 있어. 자, 여기에서 타지 않는다. 타기 어렵다. 그렇지. 불에 타기 어렵다가 난연성이고 불에 타지 않는다는 불연성이야. 난연성 성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손실 같은 게 굉장히 줄어들어서 에너지 절약 같은 것도 할 수 있어. 되게 뭔가 좋은 것 같아. 기름도 안 먹고, 그치? 근데 뭔가 비싼가?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이렇게 에폭시 수지로 잘 감쌌으니까 유입 변압기 못지않게 내습성도 좋아. 습기가 들어가기 힘들지. 근데 전기 관련된 기기는 습기 들어가면 거의 끝이라고 보면 돼. 맞아. 내습성도 좋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보수나 이 유지 보수도 뭐 이렇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구조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많이 쓴다는 것도 장점이지. 그래서 보수, 유지, 유리 뭐 이 정도를 알면 되고 결국 이걸 우리가 그림을 봐도 알 수 있을 거야. 여기가 이제 지금 부싱이 잘 안 보여서 뭐죠? 세 개의 상으로 돼 있잖아. 세 개의 상 1, 2, 3 이렇게 세 개의 상으로 돼 있잖아. 여기 안에 분명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코일이 막 감겨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이렇게 두툼하게 에폭시 수지로 오빠 팔뚝같이 감싸 있다 이거야. 그래서 몰드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뭔가 이렇게 전선 같은 거 가릴 때 하는 것처럼 에폭시 수지로 이렇게 몰딩 처리한 거라 보면 돼. 그래서 장점이 무진무진하지. 방금 말했듯이 뭐 난연성이기도 하고 에너지 손실도 적고 유지 보수 점검도 용이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물건이 기름이 안 차 있잖아. 기름 차 있는 건 솔직히 말해서 무겁기도 엄청 무거워. 기름 무게가 어마어마하거든. 그리고 막 찰랑찰랑 돼. 나 이렇게 변압기 옮길 때 좀 짜증났어. 거기다가 잘못해서 쏟아봐. 그런 거에 비해서 이렇게 옮기는 거, 이동하는 거, 반입 반출도 또 쉽고, 그리고 에폭시 수지 자체가 또 소음도 적게 하고, 여러 가지로 되게 장점이 많은데 결정적인 단점 비싸. 좋은 건 비싸요. 가격은 정직해. 비싸다. 그리고 이 에폭시 수지로 이렇게 몰딩하는 특성상 대형으로 제작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소용량 변압기에 많이 쓰여. 그러니까 소용량이라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크다. 근데 이제 크게 이렇게 전기를 변압할 때는 오히려 유입 변압기가 더 나아. 단순한 구조로 만드니까. 그래서 소용량 변압기에 유리하고, 건식 변압기 이거 같은 경우도 오빠가 많이 설치해봤어. 건식이라고 할 때 이 건식이 뭐일 것 같아? 그거 건조하는 거 뭐더라? 건조하는 거? 마른 거. 그치.
우리가 습기가 없는 거. 욕실 같은 경우도 습식 욕실도 있고 건식 욕실도 있을 때 건식은 바닥에 물 안 묻히고 한 거잖아. 건식 변압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유입 변압기와 반대되는 개념이야. 유입 변압기는 기름 자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습식이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기름이 없어. 오, 그럼 몰드 변압기랑 되게 비슷하겠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변압기 코일 있잖아. 그거를 우리가 구리가 아닌 유리 섬유 같이 내열성이 높은 절연물로 그 니스 처리를 한 그 H종 절연 변압기라 그래가지고 최종 호용 온도가 이거는 180도야. 이거부터 우리가 배워두자. 유입 변압기는 105도라 그랬잖아. 근데 건식 변압기는 180도고 특별하게 이렇게 절연유 자체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얘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 일단은 기름이 없다는 거는 당연하지만 왔다 갔다 할 때 철렁철렁한 것도 없고 무게도 좀 덜 나가지.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폭발이나 화재 위험도 없어. 이게 또 이 유입 변압기가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게 전기 절연은 잘하는데 막상 이 절연유에다가 누군가 이렇게 불을 집어넣으면 기름이니까 불이 붙어. 화재 위험이 있거든. 근데 건식 변압기는 폭발, 화재 위험이 없다. 이것도 엄청 장점이지. 그러네. 그리고 기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보수 같은 게 되게 깔끔해. 오빠 말했잖아. 그 유입 변압기는 한번 이렇게 막 만지려면 막 그 장갑에 기름때 묻고 그랬다고. 이것도 그래서 유지보수가 좀 좋은 편이야. 그리고 유입 변압기에 비해서 크기도 되게 작아. 실제로 오빠도 현장 갈 때 이게 이런 거였는데 좀 무겁기는 해도 바퀴가 달려 있어서 슬슬슬슬 끌고 가면 되거든. 그래가지고 보면은 알겠지만은 여기 해당하는 게 바로 그 차단기. 여기 지금 몇 볼트인지 이거는 이제 비상정지. 여기 각 상에 탭 스위치라 해서 전압 맞춰주는 거였어. 이 구조도 되게 간단해. 그래가지고 유입식에 비해서 크기가 작다. 그만큼 또 가볍다. 즉 유입식에 비해 소형 그리고 경량 가볍다 이거야. 그리고 그 오빠랑 얼마 전에 전기실에서 봤을 때 그 큐비클 장롱같이 생긴 거 구조가 딱 이렇게 깔끔하게 네모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딱 콕 접어가 넣기도 좋아. 그래가지고 설치하기도 유리하다. 근데 얘도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 비싸? 아니야,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뭔 줄 알아? 역시나 대용량에서는 힘들어. 그래서 건식 변압기 같은 경우는 소용량에서 많이 사용하게 돼. 이런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유입이야? 싸니까. 대용량도 가능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유입 변압기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아까 봤던 그 기름. 절연유라 그랬잖아. 절연유의 구비 조건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 강의는 끝난다. 그래. 근데 어때? 좀 공부가 막 어렵게 막 머리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동희가 얼마 전에 전기실 오빠랑 갔다 와서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 오. 결코 막 어렵게 느껴지진 않지. 어려워?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자, 그럼 절연유 구비 조건을 같이 공부해보자. 그래. 첫 번째로 절연 내력이 커야 돼. 자, 오빠는 처음에 이런 단어를 보면은 되게 답답했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절연 내력이 클 것. 뭐 절연 잘해달라 이거 아니겠어? 맞아. 이 내력이라는 거는 결국 버티는 힘이거든. 그러니까 절연을 하는데 잘 버텨달라 이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름이면 우리가 꼭 빠져서는 안 될 게 있어. 인하점. 인하점이 높을 게 좋을까, 낮을 게 좋을까? 높아야 좋지. 왜? 낮으면은 불 붙잖아. 그치. 똑똑하네. 인하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온도가 딱 되었을 때 불이 붙는 온도잖아. 근데 변압기 특성상 열이 많이 생기잖아. 인하점이 낮으면은 변압기에 생기는 열 때문에 불이 날 수 있어.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응고점이 낮을 것. 이건 무슨 말인지 알까? 응고점이 뭔가 굳는 건가? 몰라? 응고점이라는 거는 액체가 고체가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즉 너무 춥다 보면 물도 얼으면은 얼음이 고체잖아. 근데 응고점이 높으면은 되게 추운 환경에서 안에 기름이 얼어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응고점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 잘 얼지 말라고. 그리고 점도가 낮을 것. 점도는 뭘까?
점도? 그 물기 같은 거. 아니야. 뭐야? 끈적거리는 정도야. 절연유 기름이잖아. 무슨 아스팔트까지 끈적끈적해봐. 그럼 굳나? 굳지는 않겠지만은. 뭔가 잘 흐르지가 않네. 그치, 좀 그렇지. 뭐 오염돼 있는 것 같아. 그만큼 점도가 낮다는 거는 그만큼 좀 고품질 식용유 같이 좀 덜 끈적거리는 거.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냉각 효과가 커야 돼. 당연하지. 변압기 자체가 열을 많이 발생하는데 냉각 효과가 없어. 변압기 뜨거워지면 같이 뜨거워져 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잘 식혀주는 것도 중요하고 화학적으로 안정적일 것. 이게 무슨 말이냐? 화학적으로 안정적일 거. 그거 있잖아. 이 기름이 화학적으로 위험하면은 만지다가 뭐 탈 수도 있고 손이. 그치.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불안하면은 폭발 위험도 있고 이상한 가스를 내뿜거나 혼자 뭐 산화가 돼갖고 다른 이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되게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고온에서 산화되거나 산화가 뭐야? 그 뭐지? 산소에 변하는 거. 그래서 공기에 변하는 거. 고온에서 산화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야. 우리 라면 끓이려고 물을 팔팔 끓이다 보면은 수증기에 의해서 물이 날아가게 되잖아. 근데 이 변압기라는 것은 열이 항상 많이 발생해. 절연유를 아침에 가득 채워놨어. 근데 변압기 한참 작동하고 나서 저녁 때 보니까 반 정도의 그 절연유가 날아갔으면 어떡해?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면은 날아가지 않아야지. 즉 고온에서 산화되거나 석출물이 발생하지 않을 것. 석출물이라는 거는 그거인 거야. 우리 옛날에 뭐 이제 뭐 유럽 같은 데에서 수돗물은 석회 성분이 많아가지고 유럽에서 수돗물을 그대로 끓여 먹으면 하얀 석회가루 같은 게 뜬다 그러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이 기름에 이게 뜨거운 열이 계속 가해지면은 이상한 막 건더기나 부유물 같은 게 뜨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 깨끗해야 하잖아, 기름은. 그래서 석출물이 없어야 돼. 산화돼서도 안 돼. 그래서 절연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7가지의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지 안전하고 또 이거 그렇다 해서 한번 절연유 부었다고 해갖고 끝나는 게 아니야. 정기적으로 또 절연유도 교체를 해줘야 돼.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기름도 꼭 필요하다. 기름도 필요하고 그걸 이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 자, 이제 오늘 공부한 거 정리 한번 해줄게. 뭐가 중요한지. 그래. 자, 먼저 계기용 변압기는 고전압에서 저저하담으로 만들어준다 해서 2차 측 전격전압 110V 그런 거에 대해서 꼭 알아두라 그랬고 계기용 변류기 같은 경우는 2차 측 전격 전류가 5A 그리고 점검이나 수리, 보수 같은 걸 할 때는 2차 측을 꼭 단락시켜야 된다. 왜냐? 그 부하 전류 자체가 여자 전류가 돼서 2차 측 권선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변류비 구하는 공식 같은 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오빠가 설명한 거 다시 들어보고. 자, 그리고 MOF라는 개념. 대략 PT와 CT를 합한 거라는 거. 그 변압기 종류 3종 세트. 특징만 잘 알아도 유입, 몰드, 건식해서 유입 변압기는 가장 싸지만은 용량도 크게 할 수 있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 몰드 변압기 같은 거는 모든 게 완벽하지만 너무 비싼 거. 그리고 건식 변압기 같은 경우는 좀 완벽하긴 해. 유입 변압기보다 기름도 안 쓰고 다 좋은데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대용량에 사용하기는 좀 힘들다는 거. 그런 특징 같은 걸 좀 알아두고 절연유의 구비 조건 같은 거는 정말 시험에 객관식을 내게 좋아. 다음 중 절연유 구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잘 나가다 갑자기 점도가 높은 것 아니면은 뭐 냉각 효과가 작을 것. 근데 보통 여기서는 응고점, 인하점 이런 단어 같은 것을 사람들이 잘 안 보다가 이런 데서 꼭 뒤통수 맞거든. 이런 걸 정확하게 외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 자, 여기까지 공부하느냐고 수고 많았고 하나 둘 셋 한번 해줘. 하나, 둘, 셋. 화이팅!